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기대하면 불행해지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자식 앞에서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연락하면 반가워했는데 이젠 통화가 길어지면 먼저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집니다. 바쁘다는 건 알아요. 젊은 사람들 다 그렇죠. 근데 가끔은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조부모니까 나를 필요로 할 거라고. 그런데 막상 손주가 생기니 오히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요즘은 간섭이 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무관심한 조부모가 됩니다. 뭘 해도 어정쩡합니다. 누구는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예전엔 당연했는데 지금은 조금 슬프게 들립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먹지 못한 걸 자식은 먹여야 하고 내가 가지 못한 길을 자식은 가야 한다고. 그래서 다 해줬습니다. 학원비, 결혼자금, 집 마련 도와주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 해주고 나니 남는 건 허전함 뿐입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바빠서, 아이가 어려서, 코로나 이후로는 더. 그렇게 핑계가 쌓입니다. 처음엔 화도 났죠.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 말도 이젠 입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해준 걸까? 아니면 너무 적게 해준 걸까? 답은 없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렀고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고 나는 여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명절엔 와주겠지. 아프면 걱정해주겠지. 내가 힘들 때 전화라도 하겠지. 근데 그런 기대를 할 때마다 왜인지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기대가 충족되면 잠깐 괜찮다가도 금방 또 다른 기대가 생기고 그게 안 되면 서운함이 쌓이고 이게 부모 노릇인가 싶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외치는 것. 그런데 그 외침은 목소리가 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쌓이기만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자식을 통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건 아닐까? 자식이 잘 되면 내 삶도 성공한 거고, 자식이 나를 챙기면 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나 자신이 아닌 자식을 통해서만 나를 확인하려 했던 건 아닐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식한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내가 너무 많이 바랐기 때문이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억울합니다.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부모니까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할수록 불행해지는지,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는지.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자식도 타인입니다. 내 몸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이미 독립된 생명입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별개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 같고 내가 키웠으니 나를 알아줘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합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의지가 있고 그들의 삶이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바라도 그들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독립된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착각했습니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니까 자식이 내 통제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독립된 존재였고 우리는 그저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돌봤을 뿐입니다. 키운 게 아니라 함께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자식이 명절에 와주길 원합니다. 전화를 자주 하길 원합니다. 나를 걱정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함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원함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하고 충족되어도 잠깐뿐이고 금방 또 다른 원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나니 또 서운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나?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되나? 전화 자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은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또 뜸해집니다. 그러면 또 서운합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덫입니다. 원함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원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챙겨주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바람은 종종 충돌합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열심히 살면 부모를 챙길 시간이 줄어듭니다. 부모를 자주 찾으면 자기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 속에 살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식이 나를 더 많이 챙겨주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둘 다 원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서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하면 원할수록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커진다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데,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받침조차 우리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자식은 태어나고 싶다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키우기로, 그렇게 희생하기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을 자식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논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이 말이 처음엔 슬프게 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로가 됩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것. 자식도 손주도 모두 본질적으로는 혼자라는 것. 그러니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고독과 싸우느라 바쁘니까요. 자식도 외롭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들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것처럼 그들도 외롭습니다. 그들이 나를 챙기지 못하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삶을 버티느라 힘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합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는 충족될 수도 없고 충족되어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지 말라고. 자식에게서도.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에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기대를 내려놓으셨나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쁜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해질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성공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자식이 행복한데 정작 나는 외로운 그 기분. 좋은 직장 잡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결혼 잘했다고 안심했습니다. 손주 낳았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왜 내 자리는 더 작아지는 것 같은가요? 자식의 인생이 채워질수록 내 마음은 왜 더 비는 것 같은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입으로는 내 인생 내가 살아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를 잊지는 말라고 외치고 있진 않으셨나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지시나요? 올까, 안 올까? 오면 반가운데 안 오면 서운하고, 와도 금방 가려고 하면 또 서운하고. 그런 마음 혹시 있으신가요? 올해 설날엔 오겠다고 했는데 또 취소됐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일이 생겨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이젠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다음 명절이 되면 기대하게 됩니다. 자식 전화번호를 보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하고 싶은데 바쁠까봐 못 누르고 괜히 문자만 보내고 밥은 먹었니 같은 짧은 말만 남기고 답장이 늦으면 또 마음이 쓰리고 통화하다가도 먼저 끊기 미안해서 그래 바쁘지 끊어 이렇게 말하시나요? 사실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그런 얘기 듣고 싶은데 그냥 잘 지내 한마디 듣고 끊게 됩니다. 요즘 웃는 일이 줄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손주 얘기만 해도 신났는데 이젠 그것도 조심스럽고
뭐라고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키운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되고. 혹시 혼자가 더 편하지 않으세요? 자식 보면 반갑긴 한데 또 신경 쓰이고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집에 오면 기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긴장도 됩니다. 뭘 먹여야 하나, 집이 너무 어수선한 건 아닌가,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자식이 가고 나면 오히려 후련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으면서도 내가 늙었다는 게 실감 나시나요? 자식한테 부탁하기 미안해지는 순간, 이것도 혼자 해야 하나 싶은 순간,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폐 끼치기 싫어서 참게 되는 순간, 병원 갈 때도 혼자 가십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바쁜데 시간 뺏을까봐, 그래서 그냥 혼자 다녀오고 별일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섭습니다. 혼자 진료실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 자식 때문에 사신다는 분들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나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어서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평생 자식 위해 사셨죠. 그런데 정작 나는 뭘 했나 싶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다 보니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뒷바라지가 내일이었는데 그게 끝나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너희들만 잘 되면 돼 이렇게 말하시나요? 그런데 속마음은 사실 좀 다르지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이제 니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달리 조금 더 따뜻합니다. 냉정한 진실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니체가 한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진실입니다. 평생 자식만 사랑했습니다. 내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접어두고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식은 잘 컸는데 정작 나는 비어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내가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내가 비어 있으면 자식에게 주는 것도 결국 빈 것이라고. 그래서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로만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니체의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라 대신 살아주려는 시도였다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루길 바라고, 내가 가지 못한 길을 자식이 가길 바라고. 하지만 자식은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 뿐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부모의 진짜 역할은 자식이 자기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고.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자식이 독립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 차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라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라. 니체의 말입니다.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살아도 그래도 내 삶을 긍정하라고.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을 사랑하라고. 자식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연락이 뜸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에겐 여전히 내 삶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산책하면서 바람 쐬는 것.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 책 읽는 것, 친구 만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 내 삶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식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진다고. 왜냐하면 중심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내 삶의 중심은 나여야 한다고.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매달리지 말라고. 자식을 응원하되 자식을 통해 내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 말라고. 나는 나로 충분하다고. 존엄한 노년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니체의 말입니다. 늙는다고 존엄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라고. 자식이 잘 되었다고 내 노년이 존엄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존엄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어떻게 만드는가? 내 삶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 서는 것으로써. 자식이 나를 챙겨줘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이 와야 즐거운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즐거워야 합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라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이 와도 반갑고 안 와도 괜찮고, 전화가 와도 좋고 안 와도 내 하루는 충만하고. 그런 자유.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존엄한 노년입니다. 결국 자식에게 기대하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니체는 따뜻하게 말했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기대는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지만 기대는 나를 묶어둡니다. 이제 기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아도 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전화가 오면 기쁘게 받고 오지 않아도 내 삶을 즐기는 것.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삽니다. 서로 사랑하되 서로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사색이었습니다.